한국 시간 지난 2월 24일 새벽 4시 50분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죄 없는 민간인이 희생되고 수십 년간 국가 간 무력 충돌 없이 유지되던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에 금이 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와 교류가 그리 많지 않았던 먼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많은 국가들이 이 사태 때문에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원자재와 곡물이 풍부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무용도가 끊기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사실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부터 글로벌 공급망은 휘청이기 시작했었는데요.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과 운송이 자유롭고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연결되어 A 국가에서 생산한 원료를 B 국가에서 부품화하고 C 국가에서 그 부품을 제조한 완제품을 공급해 전 세계로 수출되는 국가 지역경제통합의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세계 무역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된 일부 국가 기업들이 공장을 셧다운시키거나 보호무역의 철벽을 치면서 완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자원, 부품 부족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시국에 따른 항만 폐쇄, 물류 인력 부족으로 물류 운임 상승에 운송까지 정체되어 수출입품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물류 대란까지 일어났죠. 이렇게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 해법을 찾느라 열일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통상원정 대원과 함께 그분을 만나볼까요? 해팍대원 나와주세요. 핫하지 핫한 통상 핫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핫우먼 해팍입니다. 요새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가 찾아왔다 혹은 이미 무너졌다 하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통상 원정대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 이유를 산업연구원의 연구원님을 만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오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거든요. 이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요즘 우리 산업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공급망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요소수 대란을 한번 심하게 겪은 바가 있고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 이 공급망 문제가 다시 지금 불거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실타래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원자재 가격부터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유가가 100불이 지금 넘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세상 운임이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배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태니까 사실은 물건을 이제 보내고 받는데 상당히 좀 제약이 많이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러시아로 보내는 수출품, 우리가 보내는 수출품의 대략 한 25% 정도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이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품을 러시아로 보내면 러시아에 있는 우리 완성차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완성차 사업장에서 부품을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러시아에 이제 판매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게 지금 딱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로부터 상당히 많은 원자재나 이 광물들을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산업에 또 다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이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우리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모든 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별로 국가별로 또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별로 산업별로 이 공급망이 어떻게 다르고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지를 이야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저는 상관이 없지만 또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분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망 문제를 체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만 콕 집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소비자들께서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신차를 주문을 하시면 최소 한 6개월 정도, 뭐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이게 모두 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지금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고육직책으로 지금 반도체를 몇 개를 뺀 옵션을 좀 줄여가면서 지금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우리가 흔히 이제 저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에 들어가는 아주 이런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게 첨단 기능을 하는 아주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구성을 더 강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정이 조금 더 엄격한 공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 반도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매력이 있는 상품이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마침 그때 또 이 언택트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노트북이나 태블릿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 설비를 IT 쪽 반도체를 제조하는 쪽으로 설비를 지금 돌려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차량 구매 수요가 회복이 된 거예요. 차량 구매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반도체는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대규모 쇼티지가 지금 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발생한 병목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 이슈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제조업체가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특수가스가 있습니다. 뭐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아주 특수한 가스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전쟁이 나다 보니까 생산 공장에 지금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한 2, 3개월에 지금 재고 물량은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이제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고 실제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공장을 다시 원상태로 가동을 시키고 물류를 완벽하게 갖추려면 이게 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업계에서는 뭐 이제 대체 수입처를 탔던지 아니면 국내에서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찾던지 사실은 좀 이런 계획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칩 하나를 만들고 수출입하는데도 여러 산업들과 국가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하루빨리 해결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다 보니까 네. 이 글로벌 국가들이 다 참여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가장 선결해야 되는 요인은 팬데믹을 빨리 종결을 시키는 게 가장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공급망 이슈도 대부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여전히 팬데믹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팬데믹이 종결이 되어야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을 우리가 좀 논할 수가 있는데 팬데믹 종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높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 개발도상국, 이 뭐 신남방 지역이라든지 일반 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이 공급을 주로 담당하는 국가들의 어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사실은 이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이거를 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패권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일본이나 EU 같은 이 주요국들도 이 공급망을 전략 자산화를 하기 위한 흐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이 흐름들이 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상당히 해치는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지금 WTO를 중심으로 이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가 지금 질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이 구조를 조금 우리가 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조금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0년간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 공급망의 범위 자체를 크게 이제 넓혀놓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리스크에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이 구조를 저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우리 산업별, 섹터별로 상당히 좀 리스크가 높은 분야들이 지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분야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 취약한 수준이나 발생 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를 해서 사실은 좀 대안을 이제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들이 뭉쳐 국내 유일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출범, 주요 산업 품목별, 지역 국가별 공급망 위기 징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고 있고요.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히 조기 경보 시스템을 발령해 민관에 알리고,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보와 함께 발빠른 공급망 위기 선제 대응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그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해 현지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며 기업 애로 사항을 실시간 접수했고요.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아침 8시경부터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침공 사태가 수출, 공급망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비한 러시아 데스크를 긴급 설치해 수출 통제 정보 제공, 기업 애로사항 상시 접수 및 대응책 마련, 1:1 기업 컨설팅 서비스로 우리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적 규제 조치가 에너지 등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주요 우방국들과 공조 체계도 공고화했고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도 창간하며 공급망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가장 생산비가 저렴하게 드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팬데믹으로 여러 나라들의 경제 위기를 경험한 뒤로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 의존도가 한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던 몇몇 핵심 소재 부품을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해 조달받는 자립화 구조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고요. 주요 협력 국가들 간 핵심 물품에 대한 공급망 연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든 위기 속에는 신라 같은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이자 성장 요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글로벌 통상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통상 핫이슈 탐방은 계속됩니다. 쭉!